내일 한덕수 총리 타택 심판과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 등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여론전도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를 향해서 당장 모레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세워서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지금 현 정국의 엄중함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를 이제 할 텐데 바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 지정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리적인 행위까지 또 이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종국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이 현 이 국정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내일부터 이 광화문에 특히 광화문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 이런 장소에 또 이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다가 저희가 천막 당사를 치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부분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게 선고일이 예상보다 좀 미뤄지다 보니까 양쪽 다 분위기가 격해지는 것 같은데 네.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구나. 왜냐하면 이제 천막 당사가 다시 등장하는 건 민주당 12년 만입니다. 당시 이제 수원에 이제 천막 상황실을 때 설치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하겠다는 건 이제 굉장히 조급함의 발로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다음 주가 지금 중요한 사법의 변곡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좀 거칠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헌재를 향해서 대통령 선거보다 한덕수 총리 선거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이제 계속 목소리를 높였는데 실제 그게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장애 여론전과 이런 또 여론의 동력에서 우리가 밀리는구나 이렇게 자체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그게 뭐 헌재가 국민의힘과 뭐 보수 진영의 요구를 들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절차적 정당성으로 봤을 때 가장 그게 원만하고도 그게 사리에 맞고 합리적인 그런 과정이니까 이렇게 한 건데 마치 민주당이 이렇게라도 해야 헌재 선고를 더 끌어내거나 동력을 더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런 판단들이 오히려 전 광장에 이렇게 지지층과 진영의 열기를 더 부추기는 이른바 진짜 높새바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엔 좀 민주당이 이런 데 대한 과열 양상을 좀 자제하고 이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제 선고가 나는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밖에서 불상사를 유발할 수 있거나 양쪽의 어떤 그 적대감을 더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를 불문하고 조금 수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 전망과 함께 이 정당 차원 장외 집회를 중단하고 재난 극복에 집중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 사실 이 산불 때문에 전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뭐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가 없을 예정이어서 굉장히 지금 산불 진화에 정말 이거는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 민간까지도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치권이 지금 아무리 이번 주가 우리 사법에 우리 정치의 운명을 맡긴 그런 주라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나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 보훈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냈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만큼 당연히 여당을 향해서도 우리부터 자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또 소속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좀 자제령을 내리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천막 당사까지 하는 그런 조급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이 국가적 좀 위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 재난을 극복해야 되고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무리 급하더라도 좀 수위를 낮추고 그다음에 일단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좀 제도권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는 네. 그런 좀 뭐 양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서서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장외 집회는 중단하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장애 집회는 장애 집회고요. 또 재난 극복은 재난 극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뭐 투트랙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재난 극복, 특히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저희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뭐 행안이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일상이 어지럽고 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해결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리더십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뭐 지금 저희가 이 투쟁의 수위를 올린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요구한 또 지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 그래서 매우 중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을 지금 정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파면에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빠르게 결정이 돼야 더 이상의 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지 않고 또 이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또 모이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그 판단은 역시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종국 결정도 내려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 주에 굵직한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내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있고 수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슈퍼 사법 위크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국 파장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한 주에 한 정권과 어떤 그 다음 뭐 정권이 탄생할지 이렇게 운명이 걸려 있는 그렇게 있었던 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상 초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먼저 한 총리가 복귀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사라지고 나서 결국은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하는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최종적인 그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게 과연 그동안의 민주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사실상 이게 뭐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기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야 뭐 그동안 쭉 얘기 나왔던 거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2심에서 그 징역형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이건 사실 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겠으나 대선에 출마하는 당위성이라든가 명분을 굉장히 상실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당위성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야권 입장에서도 굉장히 운명을 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야 그건 조기 대선 있냐 없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2년 반을 정권이 댕겨지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정권이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치면서 다시 차기 정부를 넘기느냐 이 정말 엄청났던 이게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정치권의 그 열기 그다음에 관심 이건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동의 모습을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받아들여야지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지켜는 보되 참 침착한 그러니까 웨이트 앤 시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윤 대통령 선고까지 만약에 내려지게 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종국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르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뭐 대체적으로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결정이 이게 어떻게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이 들어선다면 차기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주자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뭐 중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의 결과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슈퍼 사법위크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진행되는 한덕수 총리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 윤 대통령 심판과 일부 쟁점이 겹치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 내란 관련 혐의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인데 어떻게 판단 내리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한덕수 총리의 선고문은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답안지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훔쳐보는 답안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 선포와 묵인, 방조, 공모 여기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묵인, 방조, 공모의 위헌성 여부는 결국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의 재판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엄 후에 111일 만에 나오는 첫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이 가장 처음 111일 만에 나오는 판단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묵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묵인을. 그런데 이제 한 총리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재는 이거에 또 윤 대통령의 선고문을 미리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혹시라도 또 예단의 근거가 될까 봐 아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좀 유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계엄 선포, 묵인, 방조, 공모의 위헌성 여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이 선고문에 담길지가 관건인데 저는 관련이 있다 없다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 총리가 나는 전혀 몰랐고 나는 반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미루고 이를테면 탄핵 심판 도중 형법상 내란죄 철회라든가 다른 쪽으로 재판관 마은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소추 이유들 이걸로 또 판단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단을 좀 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감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헌재가 어떤 판단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용 내지는 기각 각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저는 여전히 인용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 또는 묵인 아니면 더 나아가서 동조의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긴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 이것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능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만약에 그때 한 총리가 탄핵이 되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사람의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6인 체제로서 지금의 이 모든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리가 불가능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이 내란 특검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임명도 회피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내란 특검이 통과가 되었다면 그래서 이 임명이 되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넘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당시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저는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예, 저는 보시는 그렇게 보고 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이 그 한 총리 사건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의결 정족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151석이냐 아니면 200석이냐 이거 좀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각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했다. 왜냐하면 5가지 혐의거든요. 예. 우리 소추 사유가 일단 계엄의 묵인 방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의 제의 요구권 이것을
건의한 거는 이건 총리 신분에 한 겁니다. 네. 이건 총리 신분에서 탄핵 소위가 된 거고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한 불이행, 그다음에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덕수, 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이 발표는 대행 신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해서 150석과 200석이냐 여기에 이게 혼재돼 있어요. 총리 신분에 2개가 있고 대행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예. 만일 이 부분을 들어서 헌재가 이거는 200석이 맞다고 할 경우에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즉 각하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한석규 총리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 기각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판단합니다만은 어쩌면 이것으로 의결 정족수 부분으로 인해서 각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기각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 의결 정족수 문제 때문에 각하 가능성 또한 남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각하가 된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처음부터 부정당하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해왔던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지난 그 석 달 동안 9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고요. 또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또 다른 이 경찰 인사라든지 많은 굵직한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를 다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각하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의결 정족수, 탄핵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직선으로 뽑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뭐 주석서의 권한 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이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내일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공고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이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요. 네. 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선고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이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지 여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오전 10시 결과 나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26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야권의 긴장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잖아요. 항소심 결과 중요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다퉈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이재명 대표의 1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상당히 억울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특히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인식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 그 1심에서는 판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설령 이것이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형은 지난 1심에서 너무나 과도한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 항소심에서는 그 설령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100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형이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거든요. 이번 2심 중요해 보이는데 정치권 파장도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잖아요. 이걸 압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직선거법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심판 제청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위헌심판 제청이 안 될 거라는 건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재까지도 합헌 판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뀔 게 없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위헌심판 제청까지 하는 걸 보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건데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법조인인데 2심 재판부가 이것을 무죄로 하거나 사실상 이거를 징역형을 벌금형 100만 원 이하로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법리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법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가능성 있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징역형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파장은 어마어마하죠. 왜냐?
삼심까지 유지돼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지만 네. 과연 이렇게 정말 사법 리스크와 이렇게 족쇄처럼 주렁주렁 단 어떤 후보가 과연 제1야당의 후보로서 나는 게 맞느냐라는 당내의 질문과 국민들의 의구심, 중도층의 이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겠으나 피할 수 없는 사안 같고요. 저는 어쨌든 수요일이 이재명 대표에겐 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